오늘은 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한자로 풀어보면 면할면의 돌림병역, 즉 돌림병을 막는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면역이 대세다. 여길 봐도 면역, 저길 봐도 면역, 면역합니다. 근데 사실은 면역이 최근에 와서 대두된 것이 아니라 면역이란 과거 오래전부터 우리 삶과 떼어내야 뗄 수가 없었고 우리도 면역행위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었죠. 예를 들면 우리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예전 우리 선조들은 마을에 장승을 세워놓습니다. 그 장승을 세워놓고 거기다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외부로부터 악기도 들어오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외부의 다른 마을에 돌림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우리 마을은 지켜달라라는 이런 토속 신앙적인 측면의 면역행위를 하기도 했었죠. 또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집 앞에 금줄을 쳐놓습니다. 금줄을 쳐놓고 우리 아기가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달라. 이것 또한 면역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정월대보름에 불엄을 깨뭅니다. 불엄을 깨무는 소리가 종기가 터지는 소리가 같다 해서 불엄을 깨물면 종기, 즉 부스럼과 같은 질병이 멀리 도망간다 해가지고 불엄을 깨물죠. 근데 거기엔 또 하나의 지혜로운 측면이 있어요. 뭐죠? 견과류 안에 있는 몸에 좋은 영양성분과 면역에 좋은 영양성분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이 질병으로부터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지혜로운 측면이 있었던 거죠. 우리 선조들은 닭을 먹는데 오닭을 먹습니다. 예, 그냥 닭만 먹으면 될 텐데 옷이라는 것은 지금도 천연 성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살충제와 최고의 방부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닭을 먹어서 영양성분을 섭취하고 옷을 넣은 오닭, 옷성분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면역 행위를 했었던 거였죠. 이렇듯 면역이란 과거 오래전부터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왔었었고요. 면역 행위를 우리가 해왔었었고 지금도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먼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져야 하는 분야인 것이죠. 면역 한번 정의 내려본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면역이란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하여 방어하는 현상, 즉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에 저항하는 힘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역은 내 몸인 것과 내 몸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내 몸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내 몸이 아닌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되죠? 유익균 같은 걸 먹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한다라는 그러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내 몸이 아닌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나쁜 일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내 몸이 아닌 것에 대한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질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결핵, 그리고 식중독 또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같은 것들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들이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뭐죠? 예, 작게는 감기 걸리기도 하고 또는 소아마비 또는 최근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도 하죠. 에이즈. 이러한 것들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질병들이죠. 이 외에도 원생동물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 말라리아라든가 또는 이질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또 곰팡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질병이 있죠. 무좀, 그렇죠? 만성 폐질환, 그렇죠? 내막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처럼 내 몸이 아닌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면역이란 정상인 것과 정상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정상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딱 봐도 정상이 아닌 것은 좋지 않은 거겠죠. 예,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암 같은 것들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암은 우리 몸에 돌연변이로 생긴 암세포가 끊임없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죠. 이렇듯 면역이란 내 몸이 아닌 것과 정상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내 몸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역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제가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싸운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태권도, 올림픽도 많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태권도, 유도, 복싱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수 있는데요. 면역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원군, 나쁜 것들을 죽이고 없애는 것이다 보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들 면역을 설명할 때 군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여기 여성분들도 많으신데요. 예,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길게 얘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잠시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리 이제 전방에 가면은 철책이 쳐져 있죠.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예, 철책은 외부로부터 우리 아군이 있는 곳으로 아군이 아닌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피부와 점막 같은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영차 방어라고 부르죠. 뭐 때로는 영차 방어를 1차 방어라고도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오늘 영차 방어, 1차 방어, 2차 방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피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는 진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외부에 떠도는 이물질과 뭐 세균, 병원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마 오래 살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피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쉽게 못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점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피부가 없는 곳이 있죠. 입 안이라든가 또는 장이라든가 눈 이런 데는 이제 점막이 있는데요. 점막은 외부로부터 나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할 때 점막에 있는 끈끈한 액체로 그것들을 감싸 안아가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철책 뒤에서는 우리 경계병들이 경계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병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병들은 철책에서 경계를 쓰면서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아군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일단 그게 적인지 아닌지 묻기 시작합니다. 암호를 보내죠. 너 적이냐? 아니면 아군이냐? 근데 아군이 아니다. 대답이 없다. 또는 아군이 아닌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은 왜 저기 철책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밤중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여기 부스부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암호를 던졌어요? 대답이 없어요? 근데 정말 자꾸만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총을 쏩니다. 총을 막 쏴요. 그거는 인기척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가서 살펴보니까 적이 아니라 야생동물이 죽어있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시죠? 이렇듯 아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단 싸우기 시작하죠. 적이 내려와서 철책 근처에서 교전이 벌어지면 대기하고 있던 보병들이 나가서 막 싸웁니다.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병사들이죠. 전투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바로 보병들이 나가서 그 적과 막 싸웁니다. 우리 몸에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식세포와 NK세포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1차 방어라고 부르죠. NK세포라는 것은 내추럴 킬러, 자연살해 세포다 하는데 대식세포는 보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K세포는 저격병, 그러니까 약간 뒤에서 보고 적을 한 명씩 저격해서 죽이는 그런 저격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대식세포와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의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들어오거나 내 몸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일단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걔를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 일단 판단하지 않아요. 일단 달라붙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경계병과 보병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이 끝나진 않아요. 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교전이 끝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교전이 길어지면 이 상황을 후방 지원부대에다가 이 상황을 전달해서 후방 지원부대가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적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병사가 있죠. 예, 바로 통신병입니다. 통신병이 그런 역할을,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죠. 우리 몸에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지상세포입니다. 수지상세포는 대식세포나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적과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적의 정보를 일단 파악해요. 그래서 그 적의 정보를 파악해서 이 2차 방어에 있는 면역세포들한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통신병에 연락을 받은 후방부대는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적이 내려왔구나. 혹은 적은 전차를 끌고 내려왔구나. 이건 보병으로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여기는 전차를 보내줘야 된다. 혹은 뭐 특수부대를 투입해줘야 된다. 혹은 비행기, 그런 거죠. 비행기를 폭격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저 적이 강력하게 죽을 수 있고 섬멸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후방 지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몸에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B세포와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차 방어라고 하죠. B세포와 T세포는 면역세포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세포인데요. 이 수지상세포가 전달해준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원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그 세포들, 그 병원균들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그러한 병원균들을 죽이게 되죠. 이놈 둘은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한 번 들어온 병원균은 그 두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병원균이 그 적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퇴치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병원균들을 바로 선멸시키고 바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는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번 걸렸던 질병은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몸의 면역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군대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죠. 뭘까요? 예, 맞습니다. 대식세포, 자연세례세포, NK세포, 수지상세포, B세포, T세포,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의 면역체계는 면역세포가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면역세포가 잘 활동을 하느냐, 활동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으냐, 낮으냐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역이란 면역세포가 적과 싸워 이기는 힘을 말한다. 예. 쉽고 재미있는 면역 이야기, 면역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ATR 인민텍 대표이사 조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